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의공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1 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혈액순환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에 대한 것으로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체순환, 2번 폐순환, 3번 정맥순환, 4번 동맥순환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폐순환입니다. 오심실이 심방으로부터 유입된 혈액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보내고 폐에서 산소화가 이루어진 후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폐순환입니다. 체순환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좌심실에서 출발하여 전신으로 퍼지는 과정이며 정맥순환과 동맥순환은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폐순환과 체순환은 심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두 가지 핵심 순환 경로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에 S자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pH, 2번 혈당, 3번 온도, 4번 이산화탄소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혈당입니다.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pH, 온도, 이산화탄소입니다. pH가 감소하거나 온도가 상승하거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산소 방출이 촉진됩니다. 혈당은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이 해리곡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광센서 응용 측정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센서를 응용하여 측정하는 양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산소 포화도, 전압, pH, 2번 유전율, 산소 포화도, 광량, 3번 이산화탄소, 분압, 광량, 유전율, 4번 산소 포화도, pH, 이산화탄소, 분압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산소 포화도, pH, 이산화탄소, 분압입니다. 광센서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여 다양한 생체 신호를 감지합니다. 산소 포화도는 특정 파장의 빛 흡수를 측정하고 pH는 지시약의 색 변화를 감지하며 이산화탄소는 적외선 흡수 특성을 이용하고 분압은 기체 농도와 관련된 빛의 흡수 패턴을 분석합니다. 반면 전압과 유전율은 광센서가 아닌 전기적 센서로 측정하는 양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열전쌍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열전쌍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크기가 작다, 2번 연용량이 작다, 3번 응답 시간이 빠르다, 4번 고감도 증폭기가 필요하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고감도 증폭기가 필요하다입니다. 열전쌍의 장점은 크기가 작고 연용량이 작으며 응답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전쌍이 생성하는 전압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고감도 증폭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해당합니다. 즉 신호 증폭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이온 전이 예측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막을 경계로 한 두 이온용액의 평형 상태에서의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퓨리의 변환, 2번 네른스트 방정식, 3번 비어의 법칙, 4번 맥스웰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네른스트 방정식입니다. 네른스트 방정식은 막을 경계로 한 두 이온 용액의 평형 상태에서 이온 농도 차이에 따른 전이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퓨리의 변화는 신호 주파수 분석에, 비어의 법칙은 빛의 흡수와 농도 관계에, 맥스웰의 방정식은 전자기장 해석에 사용됩니다. 각 방정식의 쓰임새를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센서의 입출력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센서에서 입력과 출력 신호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 신호 사이에 어떤 특성이 있어야 할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직선형, 2번 비선형성, 3번 간헐적, 4번 상관없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직선형입니다.
직선형이 있으면 입력 변화에 대한 출력 변화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 신호 해석이 매우 용이합니다. 반면 비선형성이 있으면 입출력 관계가 복잡해져 보정 과정이 어렵고 측정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센서 설계에서 직선형은 신뢰감 있는 측정을 위한 핵심 특성임을 기억하세요. 7번째 문제는 생체 전기 신호 측정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근연도, 2번 심전도, 3번 유발전위, 4번 뇌전도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뇌전도입니다. 뇌의 전기적 활동을 두피에서 측정하는 것은 뇌전도입니다. 근연도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고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며 유발전위는 빛이나 소리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신경계의 반응을 측정합니다. 각 생체 전기 신호가 어느 기관의 활동을 측정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문제는 측정용 전극과 전기자극용 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원리상 서로 다른 전극이다. 2번 전기자극용 전극을 측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3번 AGCL 전극은 전기자극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4번 전기자극용 전극에서는 분극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답은 3번 AGCL 전극은 전기자극용으로 적합하지 않다입니다. AGCL 전극은 분극 현상이 적어 생체 전위 측정용으로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전기자극 시 전기화학 반응으로 인해 전극이 손상될 수 있어 자극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측정용과 자극용 전극은 기본 원리는 유사하며 자극용 전극에서도 분극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문제는 혈관의 총 단면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체의 혈관 중 총 단면적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동맥, 2번 혈장, 3번 모세혈관, 4번 세정맥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모세혈관입니다. 개별 노쇠혈관은 매우 가늘지만 전신에 분포된 모세혈관의 총 단면적은 약 2,500제곱센티미터로 혈관계에서 가장 넓습니다. 이처럼 넓은 총 단면적은 혈액의 흐름 속도를 느려하여 조직과의 산소와 영양소 교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동맥과 정맥의 총 단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9번째 문제는 신경세포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경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신경세포의 중심 부분은 세포체이다. 2번 축삭을 싸고 있는 전련체 물질은 미엘린이다. 3번 하나의 신경세포는 3개 이상의 축삭을 가지고 있다. 4번 축삭의 길이는 경우에 따라서 1m 이상이 되는 것도 있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하나의 신경세포는 3개 이상의 축삭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신경세포는 하나의 세포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축삭만 나옵니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상돌기입니다. 축삭은 미엘린으로 쌓여 있어 전기신호 전달 속도가 빠르며 길이는 경우에 따라서 1m 이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축삭은 하나, 수상돌기는 여러 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의공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에듀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